네, 안녕하십니까. 강원 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민경인입니다. 이번 그 모집 요강은 저희가 이제 연세대, 원주에 있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그 다음에 춘천교대, 한림대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 요강은 이제 그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과별로 나를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학생, 학부모님, 교사들이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학생이더라도 이제 다른 학교마다 성적 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요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므로 오늘은 이제 강원도 세계대학교, 연세대 미래캠퍼스, 춘천교육대학, 한림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각 전형별에 대한 변경사항과 그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교과 전형, 그다음에 종합 전형, 그다음에 체크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두 번째 춘천교육대학, 세 번째 한림대학교를 말씀드릴 거고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아시다시피 원주에 자리 잡고 있는 캠퍼스로서 이제 변경사항을 살펴보시면 2025학년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이고요. 26학년도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교과 우수자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과 우수자 자체가 나눠졌습니다. 교과 우수자가 추천형과 일반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추천형, 일반형 두 개의 전형으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전형별 반영 요소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추천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요. 물론 의예과는 제외됩니다. 의예과는 수능 최저가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전형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 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 현장 대면 면접이었다라고 보면 이제 서울 캠퍼스의 방식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현장으로 가서 대학교에 가서 녹화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안내받은 실로 이동을 하여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제 녹화 면접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단 의예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 대면 면접입니다. 그리고 강원인재의예과 수능 최저에 있어서 사합 6, 과거 국수 0, 과탐을 두 개로 따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합 6이면 국수, 과 이렇게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자, 이 조건이 조금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과거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의 조건이 이제 삼합 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탐을 따로 두 개로 봤던 거를 이제 평균으로 하나의 팩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국수 0과에서 과탐 평균이고요. 수학 포함하여 삼합 5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로 모든 전형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점수에서 감점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1호에서 3호, 그다음에 4호, 5호, 6호 대학별로 점수 설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종합전형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미 총점 안에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에서 공동체 역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미 감점된 상태로 총점에서 또 감점될 수도 있다. 이게 대학별로 좀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에서 감점을 안 하고 총점에서만 감점할 수도 있고 공동체 역량에서 감점된 상태로 총점을 매기고 또 감점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별로 이제 좀 문의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자면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순서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이 두 개로 추천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지게 됐는데 추천형 148명, 일반형 2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추천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전형이고요. 물론 의예과는 적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모집 단위는 이제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이 80%, 진로 선택 과목이 20%, 그 다음에 모든 전 과목, 국수 영사과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개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 3개의 과목이 20%나 반영이 되니 A 3개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리스크가 된다. 즉 A 세 개가 있으면은 가산점이 될 거예요라는 의미보다는 기본적으로 3개만 반영되기 때문에 한 8개에서 10개 과목 중에 3개 반영되는데 A가 3개가 없다?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플러스 요소가 아니라 마이너스에 대한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는 교과 80%, 면접 20%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가 아니면 좀 손해가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수 폭이 꽤 큽니다. A와 B가 20점이나 차이가 나고 이게 세 과목이라고 했을 때 100, 100, 100과 80, 80, 80 했을 때 60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의예과 같은 경우 이제 국, 수, 영, 과과 중에 이제 사합 6 이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미적 기하의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도 이 전형별로 의예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적용 기준이 거의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교과 전형도 지원하고 싶고 종합 전형도 지원하고 싶다. 의예과에 그랬을 때 수능 최저 조건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형별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 우수자 추천형은 국수영 과과 중 사합 6이다. 영어는 2등급 이내 일단 돼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을 걸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성적 반영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내신 반영에 있어서 전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잘하는 과목 위주로 일단 보겠다. 그래서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에 있어서 국수 영사과 중 상위 10개 과목. 그러면 전체 내가 20몇 개 과목 중에 10개 과목만 반영이 일단 된다. 플러스 진로 선택 과목 20%는 아까 봤던 추천형과 의미는 똑같다. 감점되지 않도록. 아무래도 추천형의 학생보다 일반형의 학생의 산출 등급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높아진 등급에서 변별을 위해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국, 수, 영, 탐 중 2합 7, 즉 탐구 2개가 2합 7이 나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탐구에서 내가 사회문화와 세계지리를 봤는데 3, 4다.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국수, 영, 탐 중에 한 과목이 2등급만 나와도 오케이다. 꼭 2합 7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머지 수, 영, 탐이 너무 못 봤어요. 수능에서. 근데 국어가 2등급이 나와버렸네? 그래도 조건은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교과 우수자와 동일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2합 5입니다. 일반 학과보다 조건이 2등급이 올라갔고요. 여기서는 탐구를 통합하여 탐구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탐구 적용이 아니라 탐구를 쓸 거면 하나만 적용이 되고 국영수에서 조합을 하여 2합 5다. 단 한 과목이 1등급이 나오면 국어 수학 중에 1등급이 나오면 바로 통과할 수 있다라는 조금은 특이한 제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제시했고요. 그의 강릉 원주대는 종합전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조건별로.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요소들을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갖고 온 건 이제 세 가지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313명, 강원인재 80명, 사회통합 69명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종합전형으로서 2단계 면접이 30%, 1단계에서는 일반학과 3.5배수, 의예과 6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여기서 특이한 게 발전 역량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로 역량이라고 많이 대학교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발전 역량은 무엇인지는 뒤에 부분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수시 체크 포인트로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여기서 발전 역량의 50%는 쉽게 생각하시면 좀 계열별 진로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다양한 융합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느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의예과의 수능 최저 조건은 4합 5로 꽤 높은 편이다. 종합전형 치고는. 강원인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가는데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은 서류 평가에 있어서 발전 역량보단 학업 역량을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보겠다. 50%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발전 역량, 전반적인 융합적인 능력보다 각 과목별 갖고 있는 능력치를 좀 더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원인재 한마음 전형이라고 해서 강원도의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따로 뽑는 전형이 또 있다. 의예과 3명, 간호학과 1명이다. 모든 요소는 이 강원인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도 이러한 조건의 학생들인데 이제 전형 기준을 보면 강원인재와 동일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의예과 관련하면 일반적인 최저 기준과 강원인재 최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강원인재는 3과목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과탐 2개를 각각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반영을 할 수 있다. 공통 조건은 수학의 미적과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기준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은 또 강원인재와 다르게 전형 방식은 강원인재와 동일한데 수능 최저 방식은 일반적인 종합전형과 동일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예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교과냐 종합이냐 또 종합별로 무슨 전형이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먼저 추천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과목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교과 우수자 그 의예과도 국수영과 사회 과목이 반영되지 않고 국수영과가 반영이 된다. 요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같은 교과 전형이어도 수능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없으면 추천 있으면 일반 그러면 없는 전형은 성적을 전체적으로 보겠다. 있는 전형은 상위 10개 과목 위주로 보겠다. 됐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서 둘 다 3과목씩 20점이나 주기 때문에 20%나 주기 때문에 A 3개가 없으면 거의 감점될 요소가 생기는 부분이지 A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근데 A가 없으면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종합전형에 있어서 일반 종합전형은 발전 역량을 50%, 강원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50%로 보는데 그럼 발전 역량이란 무엇이냐?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진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로 역량 플러스 학업 태도가 들어가는 게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창의적으로 탐구하며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년 간의 연결, 교과 간의 연결을 지으면서 연계된 문제를 교과 내에서 추출한 자신의 관심 분야의 문제를 연계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발전 역량이란 키워드는 이제 서울권의 종합전형에서도 다른 진로 역량이 아닌 다른 용어를 쓰는 학교들이 뭐 서울대라든지 고려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학과에 오기 위해 준비됐냐? 플러스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창의적 심도 있는 융합적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추가되고 있다. 근데 거의 진로 역량, 일반적인 진로 역량도 이런 부분이 꼭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거의 특별하게 준비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좀 뭔가 나가고 있냐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학교는 춘천교육대학교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유일한 교육대학으로서 종합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성적 플러스 학교 생활의 이 학생의 그 내용을 보겠다라는 부분인데 춘천교육대학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의 기준점이 뭐냐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수능 최저 등급이 완화되었다. 이전에 수능 최저 등급은 사합 모든 영역 국수, 영, 탐구 2개의 평균치를 모두 반영했고 사합 12였습니다. 모든 합 12, 한국사 4 이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치의 수시에서 미달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 정시로 2월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측에서도 이 학생의 내신 등급이라든지 서류 점수가 너무나도 우수한데 이 학생은 선발해주고 싶은데 수능 최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개 영역을 다 보기 때문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는 인재들이 많았다라는 게 아마 춘천교대 측의 결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교육 인재도 3합 14였습니다. 근데도 강원 지역 학생들이 사합 14, 사합 14를 맞추지 못하는 경향이 매우 컸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지역의 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재들을 놓치지 않고자 수능 최저를 완화하겠다가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직 적인성 인재, 즉 적성 인성 인재 일반 종합 전형에 있어서 4합 12에서 3합 9로 조정을 했습니다. 탐구는 1개만 반영하겠다. 한국사 4등급 기준은 동일하고요. 근데 이 한국사 4등급 안 돼서 떨어지는 학생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4등급이면은 이제 25점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분명 본인이 내신 공부했던 교과서나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만 읽어보고 수능 기출이라든지 EBS 수능 특강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면 4등급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채워 나가야 된다. 정말 창피하죠. 나 한국사 4등급 안 돼서 떨어졌어요. 이러면 정말 창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창피하고자 보다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한국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강원교육 인재는 기본 종합전형보다 한 등급 더 완화하여 3합 10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올해 지원 학생들이 깊게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작년보다 숫자상으로 보이는 입결은 올라갑니다. 내신 등급의 그 50% 컷, 70% 컷, 최저 등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가 완화됐다는 얘기는 등급과 생기부 점수가 우수한데 떨어진 애들이 붙을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적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런 희망회로가 잘 안 먹히지 않을까. 작년에 3점 후반대도 붙었잖아요. 춘교대. 4점 초반대도 붙였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 전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자면 교직 일반 종합전형 96명, 강원교육인재 60명. 꽤 많이 뽑는 편입니다. 전체 일반 전형 대비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꽤 많은 강원도 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서류 평가 요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제가 분석하면서 봤는데 세부 요소를 깊게 주진 않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이 각각 38, 34, 28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 진로 역량 점수가 28%라는 얘기는 어차피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교육자를 희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베이스가 설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다른 학교와의 차별성을 둔 게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리고 춘교대에서 세부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일반적인 학업 공동체 진로 역량의 그 요소들 있잖아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학업 태도와 의지, 학습 경험, 학업 성취도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 위주로 보겠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 공동체 역량 34%를 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타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육자가 되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인성적인 거나 지식적이거나 탐구적인 부분을 나눠주면서 동반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성과 관련된 공동체 역량을 주로 보겠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나의 생기부에서 리더십, 인성, 나눔, 배려 이런 봉사 정신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봉사 실적이라든지 출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체나 행동 특성에 나타나는 나의 그 이타적인 구체적 활동이 많이 드러나 주는 게 춘천교육대학교는 종합전형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수능 최저는 아까 살펴봤다시피 완화되면서 3합 9, 10인데 농어촌 학생들 있잖아요. 저희 이제 또 강원 지역의 농어촌 학생들 중에 초등교육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기본적인 전형보다 좀 더 유하다, 완화되었다. 3합 12다. 강원대학교와 좀 비슷한 수준의 최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교육 관련된 필요한 역량, 나눔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한 키워드를 갖고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학급 내에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이런 내용도 좋지만 각 과목별로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면서 타인의 이야기에 어떤 경청을 했고 그 경청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산출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좀 상세하게 담겨야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입시 결과 분석할 때 정말 조심히 분석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꼭 한두 명의 숫자만 보고 들어가잖아요. 희망이죠. 워낙 절실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한두 명의 숫자만 보고 제일 밑에 있는 한두 명의 숫자만 보고 들어갔을 때 올해 춘교대는 거의 성공률이 매우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림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좀 강원대학교와 비슷하게 학과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방식에 있어서 좀 변화들이 강원대학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변화가 있다.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한림대학교가 갖는 메리트 중에 하나는 복수전공제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좀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A학과에 갈 성적이 안 되므로 B학과에 지원을 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전공을 2학년 때 복수전공제로 싹 열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이제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경쟁률이 어떻냐에 따라서 성적의 변화가 그해 산출되는 성적 입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진다. 즉 경쟁률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모집 단위가 작년에 비해요. 신설 및 변경이 됐는데 기존에 자연과학대학이 있었잖아요. 자연과학대학 그 통합 모집이 있었는데 자연과학대학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수전공제가 담고 있는 의미를 1학년 때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이 됐고 87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 내에도 자율전공, 자연과학대학에 이제 환경생명공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 등등의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들이 이제 자율전공을 통합 모집이 아니라 아예 개설을 해버렸다. 그 다음에 기존에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3개과가 있었거든요. 소프트웨어학부, 인공지능융합학부, 그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학부가 있었는데 여기서 2개과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통합하여서 한 단위로 뽑겠다. 인원수는 좀 늘어나겠죠. 소프트웨어 AI 계열로 통합 모집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모집이 오히려 많아지면서 그것을 자율전공제로 해서 복수전공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형에 있어서 변경된 모습을 보면 SW 인재가 폐지됐고요. 그래서 일반 종합 전형으로 싹 다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기회균형 종합 전형의 광고 홍보학과가 따로 있었는데 의예과와 광고 홍보학과가 기회균형 전형에 있었는데 이게 광고 홍보학과가 빠지고 지역인재 종합 전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도 종합 전형 내에 지역인재가 있는데 의예과와 광고홍보학과를 여기서 선발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폭 조치사항은 동일하게 작년에 체육특기자에서 모든 전형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의학과, 간호학과, 즉 메디컬 계열에 있어서는 차등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 우수자를 좀 꼼꼼히 살펴보자면 일반 교과 우수자 553명, 지역인재 272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를 지역인재로 많이 선발하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형이 많습니다. 한림케어 1, 2 뭐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강원도 지역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전형을 제가 갖고 왔는데 한림케어 1과 농어촌입니다. 한림케어 1은 113명, 꽤 인원이 많죠. 농어촌 74명. 한림케어 1에 해당하는 자격은 국가보훈 농어촌. 우리가 이제 농어촌 기초생활 학생들이 여기 케어 1을 좀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어 2는 타 학교의 사회 배려자, 예를 들어서 광부의 자녀, 소방관의 자녀, 경찰의 자녀 등등 타 학교에 해당하는 사회 배려자 전형에 좀 해당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자신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교과 전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반영 방법을 보시면 교과 우수자나 이제 지역 인재 일반적으로 성적이 교과 90%에 출결 10%입니다. 출결을 좀 중시하게 보죠. 그래서 미인정 결석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결과, 그다음에 지각, 조퇴, 3회당 1결석으로 파악을 변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가산점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10점 만점. 최대 3과목. 여기도 아까 봤던 저희가 원주의 연세대 미래 캠퍼스와 동일하게 A가 3개가 있지 않으면 뭐랄까 속된 말로 바보가 되는, 감점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A가 3개 있다고 해서 유리하다기보단 A가 3개가 없으면 불리하다라고 해석되는 학교이고요. 그랬을 때 교과 점수는 일반 교과 90%에 가산점이 10점입니다. 10%다 라는 거. 가산점이 총점의 10점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 2점 차이가 나면 이게 A가 3개와 B가 3개일 때 6점 차이가 나면 꽤 큰 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는 일반적으로 강원대학교로 성적을 환산했을 때보다 등급이 좀 더 보기 좋게, 내 기분이 좋게 나온다. 즉 나 갖고 있던 점수보다 높게 나온다. 대부분. 왜 그러냐? 4개 교과 국, 영, 수, 탐구에서 내가 가장 떨어지는 과목을 배제하고 상위 3개, 예를 들어서 제가 탐구를 못해요. 과탐을 못한다고 치면, 수학을 못한다 라고 치면 국, 영, 사 이 3개 교과군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내가 갖고 있는 등급보다 높게 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나 글로벌학부는 좀 반영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 내가 등급이 갑자기 막 4에서 2가 됐네? 근데 간호학과를 성적을 변환해보면 또 달라져요. 왜 그러냐? 간호학과는 수학을 높게 봅니다. 40%, 나머지 과목을 20%. 글로벌 학부는 영어를 높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50%. 이렇게 간호학과 글로벌 학부의 성적과 일반 학과의 성적 반영이 다르고, 일반 학과에 있어서 이런 부분인 거죠. 내가 영어를 정말 쥐약이야. 너무 못해. 그러면 걱정인 학생들은 한림대를 지원했을 때 영어가 배제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합전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종합전형 542명 학교생활 우수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인재 종합전형이 있는데, 이 지역인재 종합전형 20명 중에 4명이 광고 홍보학과고요. 나머지 16명은 의예과입니다. 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기초생활 농어촌이 있는데 이것도 의학과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 반영 방법을 보시면 1단계 서류 100, 학업 40, 진로 40, 공동체 20 이렇게 됩니다. 이거 퍼센트입니다. 점에 대한 거 편집상 오류고요. 40%, 40%, 20%고 2단계로 넘어갔을 때 면접이 30%인데, 한림대학교는 면접을 많이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들도 알아야 되는 게, 한림대학교만이 갖고 있는 면접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활동했던 생기부 기반의 자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성 문항이 있습니다.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하는가, 합리적 답변을 찾아 나가는가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항목별은 이따 뒷페이지에서 볼 거고요. 면접에 대해서도 좀 뒷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인성 영역이 50%가 반영이 됩니다. 꽤 점수가 크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팀 프로젝트를 대학교 와서 진행을 하는데, 같은 조원이었던 B라는 학생이 자료조사까지는 다 했는데 당일에 속된 말로 잠수를 타서 발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얘의 점수는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라는 문항도 있었고, 그 문항도 있었습니다. 되게 좀 아찔했던 문항인데, BTS 같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역량을 알린 그런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 문화인들에 대한 군입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행히 BTS가 군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잘 답변할 수 있지만, 그때 원했던 거는 군입대와 관련된 이제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잘 답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항들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MMI와 그 여러 조건들이 많이 합쳐지는데 인성문항 40%, 상황에 대한 30%, 그다음에 모의 상황 이제 모의 토의 30% 이렇게 진행이 된다. 특히 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많이 높은 편이긴 한데요. 국수 영과 중에 3합 4 이내가 되겠고 영어를 포함할 거면 영어를 1등급 이상 맞아야 된다. 즉 내가 국영수로 맞췄다. 그러면 영어가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근데 특이점은 뭐냐? 그 지역인재 기초생활에 해당하는 강원도의 기초생활인데 의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요 위의 방법으로 적용을 하겠다. 면접과 서류로 평가하겠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제가 이것을 이제 캡처해서 가져온 부분이 한림대학교는 이제 진로 역량이 40%를 반영하는데 다른 학교의 진로 역량에 비해서 추가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목의 성적이 어떻고 이 과목 내에서 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진로 역량을 좀 작지만 화면에 작지만 좀 가까이 화면에 오셔서 보시면 전공 관련된 과목을 무엇을 들었고 그것에 대한 등급은 어떠냐 그리고 전공 관련된 관심과 이해는 어떠냐 그리고 전공 관련된 활동과 경험은 어떠냐 요게 이제 다른 학교와 공통점입니다.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조금 한림대가 갖고 있는 특이점인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좀 계열로 접근할 수 있는 복수 전공을 희망하는 친구들을 고려하고 뽑았을 때 이 학생이 조금 넓은 계열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 계열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공 수학 능력은 이 친구가 이미 바이오메디컬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의생명과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더 갖고 있느냐. 학과와 관련해서 요 위에 부분은 계열과 관련해서 자연과학대학에 관련된 계열과 관련해서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이오메디컬이라는 학과에 관련된 내용을 또 갖고 있느냐. 그래서 계열과 그 안에 학과별을 다 같이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대표적인 학과가 미래융합스쿨이라 그래서 한림대학교는 이제 스쿨로 뽑는 학부로 뽑는 학과가 있는데 미래융합스쿨은 6개의 전공을 통합하여 선발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디지털 인문예술이나 공공인재라든지 아니면은 의학신소재라든지 이러한 6개의 학과군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미래융합스쿨을 준비한다면 이 미래융합스쿨이 갖고 있는 계열적인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이 학과에 와서 더 하고 싶은 디지털 인문예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공인재학부라든지 요 내용을 심도 있게 좀 뭐랄까 수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생기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한림대학교에서 좀 유리하게 선발이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면 사회과학대를 준비하면서 법 쪽으로도 생기부 내용이 있고 정치행정 쪽으로도 있고 복지 쪽으로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합하면서 결국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치 분야로 넘어가고 있느냐 이런 좀 융합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공동체 역량 또한 좀 굉장히 세분화돼서 이거를 자기주도성 몇 점, 경험의 다양성 몇 점, 리더십 몇 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영역에 있는 요소들을 품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주도성도 있고 리더십도 있냐. 즉, 이 많은 영역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뭐랄까요?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했을 때보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눔과 배려도 있네, 소통도 있네, 이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리더십 없어, 협업 없어 라고 감점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요소 중에서 성실도 있구나, 협업도 있구나 이런 걸 찾아 나간다. 그래서 그 찾아 나간 것을 기반으로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림대학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가 아니라 그 강원대학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량을 이 부분에서 더 볼 거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어서 학업 역량, 이게 학업 역량인데 어딜 더 볼 거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있어서 성취도, 성적 추이,
세특을 더 보겠다. 그 세특 중에 적극성을 띠고 있느냐.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폭을 확장하고 있느냐. 즉 발산적이면서 그것들을 융합하는데 자기주도성으로 친구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또는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어디에서? 교과 세특에서 더 보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계열과 학과에 매칭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교과 세특도 보겠다. 당연히 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정치행정학과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나 사회문화라는 과목이나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의 성적을 더 보고 그 기록을 더 보겠죠. 그리고 나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겠다. 자율 동아리 진로에서 우리 계열과 학과에 오기 위한 그 진로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학업입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교과에서 원하는 능력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 교과인 한국사나 동아시아사, 세계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 자료에 나타난 문제를 현대 문제와 연결해서 추론할 수 있느냐. 즉 비판적 사고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과목인데 이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진로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어느 예시가 있었냐면 식품영양학과를 희망하는 친구였는데 그러면 한국사에 있어서 식품영양학을 관련된 요소를 사실 채우기가 너무 억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차라리 식품영양학이니까 영양학이란 이제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그 영양에 대한 접근이 다르잖아요. 그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불평등에 대한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계층 구조에 대한 걸 한국사에서 탐구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읽어봤던 생기부는 각 왕의 식단, 조선시대 왕들은 뭘 좋아했는가 이거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각 교과별로 단원별로 뭘 배우는지 성취 기준을 열어놓고 평가를 하는데 음식을 뭘 먹었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개인적 취미겠죠. 그죠? 그게 이제 생기부에 적용이 된다는 건 이 학생의 능력을, 그래, 우리 과에 오는 관심은 있어. 근데 능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는 이런 학업 관련된 요소로 많이 채워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저는요, 식품영양인데 한국사 과목에서 식품영양에 대해서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어떡하지 하면 여기 창체가 있잖아요. 이 창체의 자율 동아리 진로가 있잖아요. 진로라는 요소 자체가 진로 역량을 보여줘라라는 파트인데 거기서 무슨 검사에서 성향이 어떻고 MBTI가 어떻고 이러한 그 서류평가에 불필요한 요소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정말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어떤 책을 찾아보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새로운 결론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꼭 결론이 아니더라도 이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탐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준다면 이 진로 역량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거를 한림대학교는 창체에서 보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꼭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내 생기부가 좀 내구성이 강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역량을 보시면 공동체 역량은 출결, 창체, 행동 특성에서 살펴보겠다. 되게 요소들이 세부적이죠. 그래서 요 세부적인 거를 다 채울 수 있냐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냐. 이거 없어서 감점이 아니라 이거 있으면 득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림대학교와 관련해서 좀 추천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림대학교의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입학상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모두 자신의 성적을 입력을 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한림대에 맞춰서 내 성적을 변환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변환시켜 준 다음에 사례자들, 작년, 재작년 합격자, 불합격자들과 내 성적의 위치를 비교해 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출신, 고교 및 자신의 개인정보를 쭉 누시고 여기서 내 성적으로 진행을 클릭을 하시면 각각 성적을 한 번만 입력하면 돼요. 자기의 그 기록을. 그랬을 때 제가 인문학부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4등급이 한번 그 4등급이라는 그 임의의 점수를 집어넣었을 때 종합전형, 일반교과, 지역교과, 한림케어 1, 2, 농어촌 쭉 제가 1후보로 인문학부를 놓고 관심학과를 이 관심학과를 영어 영문을 한번 그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 재작년, 2년치의 나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내 성적의 위치가 여기다. 지금 종합전형을 보니 인문학부는 4.29부터 6.10까지 붙었는데 5.32가 평균점이다. 평균이라는 건 딱 가운데 위치가 아닙니다. 전체 점수에 따라 평균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 사례자 중에 중간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60%에서 40% 정도 위치다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서 평균 이상이면 A점, 평균 미만이면 B점, 70% 겨우 내가 진짜 한번 써봐 했을 때 이 정도는 넘어가야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선이 이제 7%잖아요. 그게 C 점을 받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학과 상세별로 그 세부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등급이 다르죠 지금 전형별로. 그래서 사례자들의 점수가 어쩌고 막 그래프로 그려주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한림대학교는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면 한림대학교 입학처에서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여기에다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비교가 되겠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 주신다면 정확한 솔루션이 가능하지 않나. 특히 지금 수시 모집 요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시도 굉장히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연세대 미래캠퍼스 춘천교대 한림대학교의 모집 요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지원자이더라도 각 학교별로 성적 반영이나 서류 평가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의 전형분석팀에서 이미 기배포했던 엑셀 파일로 먼저 가이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세부적인 요소를 파악하시고 싶으면 각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은 서로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학생이 이 대학에 이 전형에 좀 더 매칭이 되는구나 라고 접근을 했을 때 수시 지원 전략에 있어서 조금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